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냥 긴 연휴 동안에 좀 심심한 사람들 오늘 밤 모여봐. 제가 오늘은 그냥 스토리텔러로서 그냥 입을 한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원 이야기는 아니고요. 제가 제 삶을 봤을 때 신기한 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건을 잃어버려 본 적이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럼 진짜 물건을 잃어버려 본 적이 없냐? 그게 아니고 물건을 잃어버려도 항상 그게 마치 그 물건에 발이 달리듯이 나를 걔네가 찾아온다. 그게 너무나 신기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태까지 물건을 잃어버리면 그걸 반드시 찾아. 심지어 내가 찾으려고 노력을 안 해도 그게 발이 달린 듯한 그런 느낌으로 나를 찾아와. 그 대표적인 게 뭐였냐면 대학교 때 가방을 잃어버렸거든요. 가방을. 근데 그 가방 속에 돈도 있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그 당시에는 뭐 CCTV가 뭐 쫙 뭐 교내에 다 깔린 것도 아니고 당연히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럴 그 시대에는 뭔가를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냥 다시 못 찾는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편적이었거든. 근데 그걸 2년 후에 찾습니다. 그걸 2년 후에 친구 따라서 학교에 뭐 행정실이나 뭐 이걸 여기를 이제 뭘 띄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2년 전에 잃어버렸던 내 핸드백이 거기 분실물 센터가 있고 거기에 쫙 이렇게 전시를 해놨더라고. 거기 쓱 보니까 내 가방이 있는 거야.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한 2, 3년 그러니까 이런 거지. 새내기 때 잃어버린 가방을 한 대학교 4학년이 돼서 찾은 뭐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 사이에 나는 뭐 미국도 가고 막 이랬었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너무 신기했어요. 내가 내 가방을 찾을 수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했고, 그 안에 돈도 그대로 있었어. 그래서 참 신기하다. 누가 이거 갖다 놨을까. 뭐, 요런 느낌도 있었고, 예전에 그, 지갑도 한번 잃어버렸었는데, 지갑 안에 또 그것도 있었어요. 주민등록증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 누군가가 이걸 갖다가 습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주민등록증 뒤에 보면은 내가 현재 살고 있는 그런 집 주소가 있잖아요. 거기로 이 주민등록증과 함께 소포로 보낸 거야. 그리고 자기네 집 주소하고 그 당시에 핸드폰 번호가 없었는데 집 전화? 이거를 이렇게 써놓은 거야, 누군가가. 그래서 속으로 그냥 생각을 하기에는 그 당시 내가 20대였었으니까 누군가가 이걸 주웠는데 자기하고 나이대도 좀 비슷하다고 생각한 어떤 사람이 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좀 살짝 이 사람이 자기한테 연락을 하지 않을까 뭐 이런 기대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사람한테 소포가 왔던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대박은 그 인도 여행 중에 있었던 일인데 그 당시 인도 여행을 할 때 하얀 면 바지를 입고 이렇게 다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인도는 엄청 덥고 이러니까 이 빨래가 엄청 금방 말라. 그리고 그 당시에 인도 여행을 이제 뭐 어떤 친구 따라 인도 가기라는 그런 데를 통해서 이제 여러 명이 이제 단체로 이제 인도 여행을 함께 다니고 뭐 요런 스타일로 이제 인도 여행을 갔었는데 그때 내가 바지가 더러워서 내가 옥상에다 그걸 말렸단 말이야. 빨아서 이제 옥상에다 이제 빨래줄 같은 데다가 이제 말리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게스트하우스에 묵고 있었죠. 당연히. 근데 이제 기차 시간이 되고 막 이러니까 빨리빨리 이제 갑자기 이제 급해진 거야. 그래서 빨리빨리 챙기고 이제
떠났는데 알고 봤더니 내가 널어놓은 그 하얀 바지를 안 걷고 그냥 거기에 놔두고 온 거야. 그래서 그때도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아, 당연히 잃어버렸구나.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쩌는지 아세요? 그 다음 날 기차로 오는 어떤 한국 사람이 이걸 딱 보니까는 바지를 보니까 한국 브랜드고, 아, 이게 한국 여자가 여기다 빨래를 하고 걸어두고 이제, 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빨래를 가져왔어. 근데 이제 이게 거의 어디에 묵을 거는 뻔하잖아. 뭐 어디에 내렸다 그러면 뭐 한국 사람들이 묵는 데는 어떻게 보면 뻔하게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당시 뭐 핸드폰 뭐 이런 것도 없고 카톡도 없고 뭐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어떻게 그게 입으로 이렇게 입소문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서 급기야는 내 하얀 바지를 가져온 사람을 만났어. 그래서 그 사람한테 바지도 돌려받은 뭐 이런 기억이 있어. 그래서 정말 신기하다. 나의 삶은 정말 신기하다. 어떻게 잃어버려지지가 않지?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었고, 그 다음에 대박이 있어, 대박이. 나는 생각도 내가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내 뇌에서 지우지 않는 한 사람도 끌어당기는 이게 나한테 있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게 예전에 뭐 사랑과 우정 사이 뭐 이런 뭐 이런 내용의 노래도 있었는데, 정말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친구처럼 지냈어요. 진짜. 그런데 이거는 남녀니까 완전 친구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귀는 사이는 절대로 아닌 뭐 요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하고 좀 뭐 그렇게 친구처럼 이렇게 가끔씩 만나는 뭐 이러다가 제가 일도 바빠지고, 그리고 내가 뭐 그 사람을 뭐 안 만나면은 보고 싶어 하는 뭐 이런 상태도 아니고, 이게 친구였고 친구 같은 관계고 연인 같은 관계는 절대 아닌 그런 애매한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그 당시 일도 너무나 바빠지고 이제 대치동에 입성해가지고 일도 너무너무 바빠지고 뭐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연락을 안 하는 뭐 이런 사이가 이제 된 거예요.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 나이 29살에 아빠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예, 아빠가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이거는 아빠가 돌아가시니까 정말 너무너무 슬프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보고 싶어지는 거야. 보고 싶은 거야. 몇 년 동안 연락 하나 안 하고 살았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은 너무너무 보고 싶어지는 거야. 걔를 만나서 우리 아빠 돌아가셨다고 말하면 걔가 얼마나 나를 다독여 주면서 위로해 줄까. 정말 착한 사람이었으니까. 착한 친구였으니까 걔는 내가 아빠 돌아가신 것도 모르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며칠 동안 그 친구가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러니까 그리움처럼 이게 이렇게 그리움처럼 이렇게 이게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걔가 진짜 보고 싶은 거야. 진짜 만나고 싶은 거야. 만나서 우리 아빠가 돌아가셨다고 말도 하고 싶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냐. 거의 4, 5년 동안 못 봤다니까. 4, 5년 동안 못 만났다니까. 어떻게 그렇게 된 거야. 근데 걔를 갑자기 만나보고 싶은데 뭐 전화번호도 몰라, 뭐도 몰라, 다 없어. 우리 집도 이사 갔고 가끔씩 걔가 우리 집에 놀러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사는
그런 집에 놀러 왔어. 근데 우리 집도 이사가 뭐 이러니까 그러니까 만날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걔가 너무 보고 싶은 거야. 친구가 이제 남자였었는데 아무튼 너무너무 보고 싶었는데 그 그리움이 이제 여기까지 차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내가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아 맞다. 예전에 그 사람이 무슨 기관에서 일을 했어. 그걸 내가 언뜻 들은 기억이 있어. 근데 그게 공공 그런 좀 어느 정도 이름이 있는 그냥 공공기관이었기 때문에 인터넷을 찾아보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를 이게 전화번호부를 찾고 뭐 인터넷을 찾아보면 나오는 거야. 그 기관이. 그런데 너무 웃긴 게 그 기관이라 할지라도 부서별로 다 다르잖아. 부서별로 다 다른데 나는 그거는 몰라. 무슨 부서였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기관이라는 것만 알아. 그래가지고 그 기억이 나가지고 거기다가 그냥 그 공공기관 거기다가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지금도 너무 진짜 희한했던 게 거기 이름 세 글자를 대면서 삐리리 씨 거기에서 일하지 않느냐고. 거기서 일하지 않느냐고. 그랬는데 너무 희한한 게 그 전화를 받는 사람이 그 삐리리 씨라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은 그런 회사인데 그냥 이름 세 글자만 됐거든요. 근데 그 삐리리 씨라는 이름을 딱 말을 했더니 아 그분 요즘에 여기서 일하지 않으신다고 여기 그만두신 지 좀 됐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 세자를 듣고 그 사람을 알아보는 그 전화 받는 사람도 너무 신기하고 너무 신기했고 그래가지고 아 그러냐고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나보고 잠깐만 기다려보라는 거야. 잠깐만 기다려보라는 거야. 잠깐만. 그래가지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하니까 나는 기다렸지. 그랬는데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 내 친구가 전화를 받는 거야.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걔가 그런 거야. 성미야? 뭐 이러는 거야. 근데 그 목소리가 예전하고 너무나 똑같아. 한 4, 5년 정도 안 봤는데 목소리가 단번에 알아볼 것 같은 이런 느낌. 그러니까 뭐 그런 거야. 뭐 20대 초반에 알아가지고 뭐 그냥 친구처럼 이렇게 있다가 초중반 뭐 20대 초중반에 알아서 친구처럼 이렇게 지내다가 한 4, 5년 정도 어 연락 안 하고 지내다가 어느 날 내가 걔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걔가 다니던 회사에 뭐 전화를 해보는 뭐 이런 케이스거든요. 근데 걔가 그 전화를 받았다는 게 너무나 신기했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만났죠. 그래서 그 친구하고 그래서 너무너무 반갑게 그냥 대화를 나누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런데 아니 근데 그때 어떻게 너가 거기에서 내 전화를 받을 수가 있었는지 그게 너무너무 신기하다.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걔가 하는 말이 자기도 그 회사를 그만둔 지 한 1, 2년 뭐 이렇게 됐는데 어느 날 그 회사 앞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문득 회사 사람들한테 인사를 하고 싶어가지고 회사에 그 시간에 그 타임에 회사에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근데 들어간 그 시점에 딱 그때 어떤 사람이 내 친구를 부르더니 와서 전화 좀 받아보라고. 너를 찾는 전화가 지금 왔다고.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음, 너무, 너무 막 소름 돋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냈던 결론은 뭐냐면 진짜 너무너무 내가 마음속으로 정말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은 결국은 하늘이 만나게 하는구나. 뭐 이런 느낌? 근데 그 이후로의 스토리를 말씀을 드리자면 예전에도 그랬는데, 그러니까 예전에 어렸을 때도 걔가 정말 착한 남자고 너무너무 따뜻한 남자고 이거는 다 알겠는데, 그 친구하고 뭐 사귀고 싶다거나 뭐 결혼을 하고 싶다거나 이런 마음은 안 생기는 거야. 이런 마음은 안 생기는 거야. 그래서 그때도 너무 신기했어. 제 정도 얼굴 생기고, 마음씨 착하고, 어느 정도 능력도 있고, 그리고 쟤도 날 좋아하고, 단지 제가 나한테 좋아한다고 말하면 내가 다시는 안 만날 것 같아가지고, 너는 친구지, 애인이 아니야? 이러면서 안 만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나한테 고백을 못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리고 그게 거의 맞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나중에 내가 왜 걔를 안 사귀고 그냥 친구로만 뒀는지 나중에 알겠더라고. 나중에 알겠더라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1년 정도 지나고 그 친구가 자동차 사고로 죽게 됩니다. 예. 음. 그래서 결국은 내가 과부될 팔자가 아니라는 건가. 아무튼 그때도 너무너무 쇼킹해가지고 그때 굉장히 슬퍼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친구가 많은 사람이 아니었고, 저는 친구 한 명을 사귀어도 좀 오랜 기간 사귀고 좀 이런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막 나 같은 경우 얘도 친구고 쟤도 친구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었어. 그러니까 항상 지금도 보면은 항상 뭐 친한 친구는 한 서너 명? 뭐 요 정도지 많지도 않은, 평생에 걸쳐서 친한 친구는 서너 명? 뭐 요 정도 되는 그런 사이즈로 이제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가 자동차 사고로 죽었을 때 정말 많이 슬픈 뭐 이런 기억이 있네요. 아무튼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100번 쓰기 과연 효험이 있는가? 100번 쓰기. 한때는 저도 하와이 대저택 뭐 요런 거 살짝 좀 많이 보고, 그때 저도, 그러니까 그게 작년이죠. 작년에 정말 100일 100번 쓰기 이걸 많이 했어요. 꼬박꼬박 했거든요. 그래서 1년에 3번을 돌아서, 맞잖아. 1년이 365일이니까. 제가 내린 결론은 그게 어느 정도 효험이 있다. 그게 어느 정도 이루어지는 것 같다. 그런 느낌. 그런 느낌. 그렇지만 저는 지금은 안 합니다. 전 지금은 그걸 안 하고 있습니다. 왜 안 하고 있냐면, 그것도 그냥 스스로 그냥 깨달은 건데, 그러니까 100일 100번 쓰기 이거에 제가 이 아파트로 이사 오는 것도 껴 있었고, 그 당시 그림도 막 그렸어요. 제가 그림을 못 그리지만 그림도 막 그렸는데, 어떤 그림을 그렸냐면, 그러니까 2024년도죠. 2025년도에는 내가 이미 이 아파트로 이사를 왔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어떻게 그렸냐면, 유튜브 떡상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내가 막 그 옷을 막 차려입고 컨설팅을 다니는 뭐 이런 느낌인데, 그때도 너무 신기한 게,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서 걸어서 한 정거장 정도 내려가면 큰 이제 카페가 있거든요. 이제 거기서 이제 오프라인 컨설팅을 그 장소에서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장소에서 하려면 아파트를 나와서 밑으로 쭉 걸어가면 된단 말이야. 한 정거장 정도의 거리를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림을 그렸을 때도 아파트가 양쪽으로 있고,
가운데 막 분수대 같은 게 막 있으면서 밑으로 내가 옷을 이렇게 차려입고 백을 들고 컨설팅을 막 가는 그런 장면을 그렸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너무나 좀 신기하고, 그러니까 이 100일 100번 쓰기 이거는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원리로 그게 이루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루어지는데, 제가 그러면 왜 더 이상 그걸 안 하고 있느냐. 그거는 뭐랄까, 마치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에 이제 넘어가가지고 이제 그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는 엄청나게 큰 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그냥 선악과 하나 따먹었을 뿐인데 그게 뭐 이렇게 큰 죄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 속은 이제 그런 거잖아요. 본인도 하나님 같이 되고 싶고 뭐 이런, 그러니까는 본인이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 아니라 본인도 하나님 같이 되고 싶고 우주를 어떻게 움직여 보고 싶고 뭐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세상을 통치하는 그런 원리, 신적인 원리를 알려고 드는 것 같은 뭐 이런 느낌. 그랬을 때 그건 약간 좀 가증한 일이 아닐까 뭐 이런 느낌이 들었고, 예,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100일 100번 쓰기 이게 어느 정도는 이루어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최소한 저에게는 그게 맞는 것 같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아무도 이게 궁극적으로 나에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몰라. 그냥 소원이 뭐라고 말하면 이루어질 뿐, 그게 궁극적으로 나에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이게 결국 나에게도 좋은 일이면 그런 쪽으로 응답을 주시고, 내가 이거를 구했지만 결국은 나에게 나쁜 일이면 기도를 안 들어주시거든요. 혹은 이게 나에게 필요한 건 맞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고 이제 하나님이 판단을 했을 경우 나중에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게 더 좋으냐 이거지.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게 훨씬 좋다 이거지. 하루 100번, 아니 하루 100번 100일 쓰기 하는 것보다. 그래서 지금 저는 내가 거기 퇴촌이라는 시골틱한 그런 곳에 계속 사는 것보다 여기로 나온 게 궁극적으로 나에게도 좋은 일일까? 이거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예. 이거는 지금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이런 거잖아요. 뭐 아파트 가격이 뭐 더 떨어지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이게 나한테 별로 안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 돈만 들어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뭐가 좋은지 이거는 모르겠다.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소망이 궁극적으로 나에게 득이 되는 정말 좋은 건지 아니면 실이 되는 나쁜 건지는 내가 모른다. 그래서 섣불리 나의 뭐 소망을 막 말하고 뭐 소망을 뭐 100번 쓰기를 하고, 이거보다는 기도하는 편이 훨씬 더 나에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제 100번 쓰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 뭔가를 생각한다는 거 있잖아요. 또 어떤 예수를 믿으면 또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은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것만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사소해서 정말 이런 거는 기도 안 해도 되지. 너무 사소해서 그냥 기도조차 하지 않는 것. 그런데 나는 그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난 이거를 원한다. 라고 생각만 해도 이루어지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하나만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를 하고 나서 그 전에는 저로 말할 것 같으면 이렇게 여성적이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어렸을 때서부터 그냥 일만 하고 살은 학원 일만 그냥 빡세게 하고 산 사람이기 때문에 여성스럽게 뭐 접시라든가 컵이라든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방용품, 뭐 그릇 이런 거 예쁘게 사다 놓고 요럴 줄도 모르고 그러니까 집안을 막 예쁘게 꾸미고 이런 거에 별로 신경을 안 써요. 수건도 그래, 수건도. 수건도 빵꾸 날 때까지 쓰는 거야. 그냥, 빵꾸 나서 걸레가 될 지경이면 그제서야 버리고, 뭐 이러고, 그냥 수건도 생각을 해보면 내가 내 손으로 수건을 산 기억도 거의 없는 것 같아. 수건은 항상 어디선가 생기는 뭐 이런 걸로 썼던 것 같고 이랬는데, 이사를 오고 나서 처음으로 수건에 대한 관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집안에 있는 낡은 수건 같은 걸 싹 정리를 해버립니다. 그리고, 수건을, 예쁜 수건을 들여놔야지. 이렇게. 그러니까 수건에 관심이 간 요런 시점이었거든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는 그 교회 선생이 저한테 이사 간 걸 축하한다고 이사 물건도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 수건을 선물을 하더라고. 수건을. 그게 너무 신기했어. 근데 그 선생만 그런 게 아니라 교회 사람도 다른 사람도 나한테 수건을 선물을 하는 거야. 수건을 이렇게 예쁜 수건, 도톰하고 예쁜 그런 수건 세트를 선물을 하는 거야. 욕실에서 쓰는 수건을. 그래서 진짜 신기하다. 내가 수건을 장만을 해 놓으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요즘에 막 쿠팡으로 수건을 들여다보고 막 그랬는데, 욕실 타워를 들여다보고 했는데, 이게 졸지에 막 세트로 막 수건이 막 들어오는 거야. 근데 그 당시 내가 컨설팅을 했는데,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 나한테 수건을 선물을 하는 거야. 그래서 깜짝 놀랐어. 그 오프라인으로 이제 대면으로 만나서 이제 컨설팅을 했는데, 선생님 잠깐만요 그러면서 선생님 생각이 났다고 하면서 예쁜 고가의 수건 세트를 딱 주는 거야. 그래서 그때 또 놀랬어. 그래가지고 나는 그래 도톰하고 좀 고급스러운 그런 수건을 들여놔야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그 생각을 한 날로부터 그냥 그 다음날서부터 수건이 계속 생기는 거야. 와, 그래서 너무 희한하고도 재미있는 이런 경험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만 해도 다 오게 하나? 뭐 이런 느낌 있잖아요. 예. 이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또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지만 생각의 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엄청나게 막 강조하고 막 이러잖아. 요즘에 또 그런 게 또 유행이잖아. 또 그런 채널들이 떡상을 하고 유행을 하고 이러잖아. 그런 걸 봤을 때, 생각이라는 걸, 정말 본인이 원하는 걸 생각 안 하는 것보다 생각을 하는 게 그것을 끌어들이는 그런 작용을 하긴 하는구나.
요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 아무튼 그냥 오늘은 주저리 떠들어 봤어요.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